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미련한 탓에 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밖에 일을 보러 나가면서 청년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얘야, 내 나갔다 올 터이니 저 빨래 좀 밖에 널어놓거라.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가 밖에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졌고 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오면서 빨래가 비를 맞고 그대로 널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얘야, 비가 오는데 빨래를 왜 안 걷었니? 어머니는 화가 나서 다그쳤고 청년은 무덤덤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어차피 비가 그치면 다시 마를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머니께서도 나가실 때 널어놓으라고만 하셔서 그대로 널어만 두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커가면서 성격이 너무 고집스러운 데다가 외골수 기질까지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줘도 도무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격 탓에 청년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고 어느새 장가갈 나이도 지났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저러다가 평생 혼자 살겠구나. 어머니는 자신이 죽으면 아들이 장가도 못 가고 호라비로 지낼까봐 늘 고민이었고 어떻게든 동네 처녀들과 엮어주려 노력을 해보았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갔던 어머니는 거기서 열심히 집신을 파는 한 여인을 보았고 아들이 생각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 이것저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젊은 처자가 혼자서 열심히 장사를 하는구려.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집신 좀 보시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는 여인이 사별을 한 과부인 것을 알았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고 특히 여인의 생활력과 싹싹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아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습니다. 이보게, 내 듬직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네와 참 잘 어울릴 것 같구려. 한번 만나보겠나? 어머니의 아들 자랑에 잠시 고민하던 여인도 이내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네, 그래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기쁜 마음에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청년을 불러놓고는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집신을 파는 여인이 아주 싹싹하고 성격도 좋은 것 같으니 내일 가서 집신 한 켤레를 사면서 이야기 좀 해보거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여인을 만난다는 생각에 청년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 날 장터를 찾은 청년은 집신을 파는 여인을 발견하였고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이 가게에서 집신 한 켤레를 사오라고 하셔서 집신 한 켤레 사러 왔습니다. 여인도 청년을 보고는 어제 아주머니가 말한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 예, 어서 오세요. 듬직한 청년에 여인도 호감을 가졌고 청년도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집신 한 켤레 좀 주시겠소? 발의 크기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글쎄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그 집신을 벗고 이것저것 신어보고 발 크기에 맞는 것을 찾아보시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인이 집신을 벗겨주려고 하자 여자 손도 한번 못 잡아본 청년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고는 헛기침을 내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했거늘 다 큰 여인이 어찌 외간 남자의 신체를 함부로 만질 수 있겠소? 내 다음에 다시 오겠소. 그러고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고 여인은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집에서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어머니는 청년이 돌아오자 버선발로 뛰어나갔고 청년은 그런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침착하게 장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집신 신어보는데 무슨 남녀 칠세 부동석이냐? 너 장가는 안 갈 것이냐? 이 미련한 놈아. 마누라도 아닌데 어떻게 신체를 함부로 만진단 말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화병이 나서 드러누웠고 그런 어머니를 보자 이 미련한 청년도 미안했는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체를 접촉하지 않고 내 발에 맞는 집신을 고를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청년은 이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종이에다가 내 발과 똑같은 크기의 그림을 그리고 그거랑 똑같은 크기의 집신을 사면 되겠구나. 청년은 이렇게 하면 집신도 사고 여인과도 잘 될 수 있으며 그럼 어머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종이에 자신의 발그림을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부터 청년은 급하게 장터로 향하였고 그런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기특해 하였습니다. 이 미련한 놈이 애미를 위해서 드디어 고집을 꺾었구나. 다시 집신을 사러 온 청년을 보고 여인은 의아해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네요. 오늘은 집신을 사실 건가요? 네, 오늘은 집신을 사러 왔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여인이 청년을 도와주려 하자 청년은 도움을 거절하며 미리 그려둔 그림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그림을 집에 두고 나왔고 청년은 당황해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집에 두고 온 것이 있어서 얼른 갔다 올 테니 기다리시오. 그렇게 청년은 몇십리나 되는 집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고 여인은 청년이 돈을 안 가지고 와서 돈을 가지러 다시 가는 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스름한 저녁때가 되었고 여인은 청년이 안 오는 줄 알고 장사를 접으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땀에 흠뻑 젖은 청년이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직 가지 마시오. 내 집신 사러 다시 왔소. 아니, 돈을 안 가지고 왔으면 내일 다시 사러 와도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왜 오늘 다시 오십니까? 여인은 녹초가 된 청년을 보면서 안쓰러워하였고 청년은 숨을 헐떡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라니요? 집신을 살 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돈이 있었는데 집에는 왜 다시 갔다 온 거예요? 여인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러 갔었소. 청년은 주머니에서 그림을 꺼내 여인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아니, 집신을 사는데 이 그림이 도대체 왜 필요해요? 여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고 그런 여인을 본 청년은 우쭐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내 발 크기의 그림과 똑같은 집신을 사면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없고 집신도 내 발에 꼭 맞을 거 아니오. 여인은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신체 접촉하는 게 불편하면 당신이 여기서 집신을 직접 혼자 신어보면 되는데 그 그림을 가지러 미련하게 집까지 다녀왔단 말이에요? 괜찮다고 여겼던 생각이 핀잔을 받자 청년은 잠옷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이거면 모든 불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소. 그러니 내 발보다 이 그림을 더 믿어야 하지 않겠소. 이상한 논리로 억지를 부리는 청년에게 여인이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집신은 당신 발이 신는 것이지 그 그림이 신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여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심해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늘어놓았고 어머니는 다시 화병이 도져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quack quack